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인데요. 직주로 유명한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적지 않은 한글 인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수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월인 청강지국입니다. 조선 초기 한글 활자로 인쇄해 창제 당시의 귀중한 연구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이를 찍어낸 금속 활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오륜 행실도도 한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판에 판식과 명칭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 한글 보급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경자자 단계를 거쳐 갑인자 최고의 활자 인쇄술을 보유하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한글 사용이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로 적힌 법의학 서적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직지 외에도 이제 조선 시대 이제 한글 관련한 이제 활자판하고 이제 활자 서적들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셔서 세종의 마음을 찍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특별 전시는 12월 2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외국인이 이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이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도내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에 맞춘 한국어 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K-팝에 매료돼 한국어의 매력에 빠진 캄보디아인 여음살리 씨. 고국에서부터 한국어를 전공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국문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학생인 자신과 달리 늦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캄보디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무료 인터넷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한국말 서툴려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극복을 위해 한국말을 만들었어요. 한국 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만들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학교의 한국어 학당 등에 등록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쉬기만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야간 일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노력했어요. 지자체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나 관련 예정 사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유일한 공적 한국어 교육인데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참여율이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로 외국인을 배려해 강의는 주말에 실시하는데 그마저도 주말 근무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이 친구들이 회사, 기숙사 또는 열악한 지역에서 살거든요. 교통이 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한국어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 내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면은 충북에 등록된 외국인은 지난 2009년 2만 8천여 명에서 10년 새 6만 8천여 명까지 4만 명이 늘어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민간 비영리 단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적 영역의 개입 등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경상북도가 제출한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충북으로선 소모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 반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 경북 상주시가 제출한 짜집기 수준의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온천 개발 갈등을 끝내기 위해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채영 괴산군수는 행안부에 문장대 온천 지구를 장기간 미개발 온천에 포함시켜 지구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진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충청북도는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된 배경인 법제처의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 인정 여부를 다시 따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1989년 첫 승인을 받고 7년 뒤 착공해 효력이 살아있다고 봤지만 충청북도는 2004년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16년째 미착공 상태라며 문체부에 효력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진행했던 분이 이제 한갑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있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행안부와 문체부가 충북에 손을 들어줘도 온천지구와 관광지 조성계획 해제 권한이 모두 경북에 있어 현재로선 온천 개발 갈등의 종식은 요원해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노후 지구대와 파출소가 도내에 적지 않은데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청주 오송파출소도 노후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9년 건립돼 30년이 넘은 청주 오송파출소는 도내에서 손꼽히는 노후 파출소입니다. 낡고 비좁아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냄새도 좀 나고 비 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물이 셀 때도 있고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협소해 한 대뿐인 순찰차조차 건물 옆에 간신히 주차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권과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연행해 왔을 때 조사실이 별도로 없고 또 대기석이 없어가지고 도주 우려가 많아서 특히 경찰관 1명당 지역 담당 인구는 167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가 많습니다. 더구나 아파트와 산단도 계속해서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오송 2산단 내에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송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21년도 공용재산 취득안이 반영되면 21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2년도에 청사 신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오송파출소 신축 이전이 커진 도시 규모에 걸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진천 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일대를 아우르는 첨단 IT 바이오 혁신 거점 지구 조성에 나섭니다. 도는 내년 5월 완료 예정인 충북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가칭 오창밸리를 제2의 판교, 제2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3년 연속해 공무원 정원을 늘립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를 현재 3,336명에서 3,348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수를 지난 2018년에 100명, 지난해에도 101명 늘렸습니다. 옥천군이 대한상공회의소 소유의 옥천읍 죽향리 충북인력개발원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1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부지 매입에 대해 군 재정의 낭비를 우려하는 주민에 비해 찬성 비율이 60%로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오는 13일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어제 유재목 군의회 부의장 등은 이시종 지사를 만나 인력개발원 매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달까지 국비 등 43억 원을 들여 현재 10개인 응급실 병상을 20개로, 중환자실 병상을 16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응급실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도 설치했습니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영덕고등학교 3학년 서예원 학생의 치료를 위한 혈소판 헌혈을 요청했습니다. 학부모연합회는 서예원 학생이 최근 갑자기 쓰러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매일 5명분의 RH+A형의 혈소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소판 헌혈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성장기 여학생을 제외한 만 17세 이상, 몸무게 55kg 이상의 남성이면 가능하며 도내 헌혈의 집 등을 통한 혈소판 헌혈과 수혈을 위한 헌혈증 기증이 절실합니다. 청주 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상당 사거리에서 강서 사거리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지난달 1일부터 30일 사이 속도 위반 건수는 31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42건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청주 지역 전 구간에서 시속 50km 또는 30km 제한 속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전 영동군 공무원 A씨가 영동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및 징계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마을방송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확정받은 A씨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감경된 1억 원의 징계 부과금과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